안녕하세요. 제사상을 준비하다 보면 이거 올려도 되나 하고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? 오늘은 그 오랜 궁금증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차분하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어른들께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막상 왜 안 돼요? 하고 여쭤보면 시원한 대답을 듣기는 어려울 때도 많고요. 사실 이 오래된 관습들에는요, 다 저마다의 이유가 숨어 있답니다. 자, 그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음식들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름 끝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, 그리고 복숭아, 또 고춧가루 같은 붉은 양념. 도대체 왜 이런 음식들을 피해야 한다고 했을까요?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치자로 끝나는 생선이에요. 네, 바로 꽁치, 갈치, 멸치 같은 것들이죠. 이걸 올리지 않았던 건 이 생선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. 그보다는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정성을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기준 같은 거였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생선들이 너무 흔하게 잡히는 정말 매일 먹는 생선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특별하고 귀한 걸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. 우리 조상님께는 가장 좋은 걸 드려야지 하는 바로 그 마음이 핵심이었던 겁니다. 다음은 복숭아입니다.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요, 정말 의외로 조상님이 무사히 집으로 찾아오시길 바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해요. 옛날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복숭아 나무가 귀신이나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아주 신성한 나무로 나오잖아요.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. 혹시라도 그 강한 힘 때문에 우리 조상님의 영혼이 집 문턱을 못 넘고 돌아가시면 어쩌나 걱정이 됐던 거죠. 그래서 제삿날 하루만큼은 잠시 피해드렸던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조상님을 환영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던 셈이죠. 고춧가루나 붉은 파처럼 붉은색을 띤 재료들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. 예로부터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들 하잖아요. 그래서 조상님을 모시는 날에는 일부러 이런 붉은색을 피하는 게 오히려 영혼을 존중하는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했던 거죠. 여기서 말하는 양의 기운이라는 게 뭐랄까 아주 밝고 강한 에너지를 뜻하거든요. 이 기운 때문에 조상님이 오시는 길에 방해가 될까봐 제사 음식에는 고춧가루 대신 간장으로 맛을 내고 붉은 팥고물 대신에 하얀 팥고물, 즉 거피 팥고물을 썼던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제사 음식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유독 향이 강하지 않고 또 모양이 아주 단정한 것들이 많지 않나요?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마늘이나 파, 부추처럼 향이 아주 강한 양념들을 쓰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어요. 이건 단순히 맛의 문제라기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. 이 강한 향이 혹시나 조상님의 혼을 어지럽힐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. 그래서 자극적인 맛으로 음식을 꾸미기보다는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정갈하게 살려서 대접하는 것, 그걸 더 큰 정성이라고 여겼던 거죠. 불교에서 금화는 오신채의 영향도 좀 있고요. 이건 아마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. 장어나 메기처럼 비늘이 없는 생선을 피하는 관습도 있었다고 해요.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. 비늘이 없는 생선은 뭐랄까 그 형태가 좀 분명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. 제사상에는 뭐든지 단정하고 깨끗하고 모양이 딱 떨어지는 걸 선호했거든요.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어때서 싶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은 음식을 올리는 것 또한 정성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던 거예요. 자, 지금까지는 과거의 관습과 그 이유들을 쭉 살펴봤는데요.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상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? 이제부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요즘에는요, 많은 가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규칙들보다 바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. 고인이 살아계실 때 뭘 가장 좋아하셨더라? 제사의 진짜 의미가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있다면 그분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는 것만큼 큰 정성이 또 있을까요? 피자를 좋아하셨으면 따뜻한 피자 한 조각, 커피를 즐겨 드셨다면 향긋한 커피 한 잔. 그 음식을 앞에 두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고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?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정성 아닐까요?
그러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첫째, 그분이 뭘 보아하셨는지 떠올려보고, 둘째, 우리 가족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하고, 마지막으로 다 함께 모여 그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. 이 세 단계면 정말 충분합니다.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규칙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성을 표현했던 하나의 방법이에요. 물론 참고하면 좋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그 형식 너머에 있는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니까요. 결국 우리 가족만의 방식으로 차리는 그 따뜻한 상차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제사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음 편히 준비하셔도 괜찮아요.